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펀치 키워드부터 보여주시죠. 네, 물러설 의향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전면전. 정치권의 참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검찰과 법무부를 축으로 해서요. 일단은 사태 시작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이번 그 지휘권 발동,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정당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갈리게 있고 윤석열 총장이 아직까지는 모두 수용을 하고 이런 입장이긴 하지만 또 내일 대검찰청 국감 앞둔 상황에서 그야말로 풍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유기홍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문제를 사실 언론도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지나치게 오케이 목장의 결투 같은 그 대립극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데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팩트가 뭐냐, 그리고 문제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그 접대받았다는 검사 3명이 접대받았다는 그 룸살롱을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확인하고 그리고 그 검사 3명의 신원도 확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팩트가 분명한 거죠. 근데 사실 그걸 그동안 김봉현 회장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석 달 동안 66번이나 김봉현 회장을 불러내면서 오히려 여당 정치인들과의 연관성을 캐는데 집중했던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예. 이게 법무장관한테 보고도 안 됐고요. 검찰총장은 저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동안 이거를 깔고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 발동했을 때 지난번에는 일주일 버텼습니다. 네. 법적 근거도 없는 검사장 회의까지 소집해서 저항을 했었는데 이번에 바로 수용한 것은 제가 보기에 여기에 반대할 명분이 윤석열 총장에게 없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팩트가 분명하고 그리고 그동안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문제의 본질이 드러났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여기에 주목해야지 그냥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이라는 측면만 부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혜진 의원께서는 같은 생각은 아니시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휘권 발동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예. 예. 이미 우리 국민들 다 알고 계시지만은 윤석열 총장은 식물총장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지시를 따르는 검사들은 다 잘려가지고 옷을 벗었거나 아니면은 저 지방이나 외곽에 저 윤 총장의 그 지휘와 관계없는 먼 곳에 가 있고, 예. 서울중앙지검과 또 여러 개 그 지검하고 총장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주요 부서들은 1년에 한 번 하는 인사를 추미애 장관이 3번씩이나 하면서 네. 다 갈아치웠습니다. 흔히 말하는 친여권, 친정권, 친문 검사들로 추미애 장관의 손때가 묻은 검사들로 다 바꾸치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 관련해서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리고 그 추 장관이 지적한 부실 수사, 그거는 예를 들면 남부지검이 거기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전담할 그 정권합동수사단을 전문수사단이죠. 금융정권 전문수사단인데 이거를 추 장관이 일찌감치 취임하자마자 바로 해체해버렸습니다. 네. 그거는 작년에 이미 이 사건이 권력형 비리로 터진다 하는 걸 파악을 하고서 오자마자 수사기구를 해체해버린 거죠. 그다음에 송삼현 남부지검장이 수사를 했는데 송 지검장은 제대로 수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총장한테 보고했을 때 성역 없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수사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장이 식물총장이 되고 그리고 그 친여권 그 검사의 그
제일 앞장서 있다고 하는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사건을 남부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예. 가져갔으면은 이 사건에 맞게 반부 폐부에다가 맡게 되는데 반부 폐부에다가도 안 맡기고 형사부에다가도 안 맡기고 일반 사건을 수사하는 조사부에다 맡겼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일일이 뭐 이렇게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기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보여지는 이런 부실, 네. 축소, 은폐 수사가 다 벌어졌는데 네. 그걸 느닷없이 손발 다 잘린 총장한테 뒤집어 씌우고 총장이 비켜라, 내가 수사 지휘할게. 이게 자체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저는. 예, 이 수사지휘권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온 게 있어서 보니까 굉장히 그것도 흥미롭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보시면 잘했다, 잘못했다가 저렇게 동일하게 저렇게 나오기도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저 정도로 지금 극명하게 동일한 사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 특히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법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 강기정 전 수석에게 5천만 원을 줬다라는 이 발언이 나왔을 때와 이후에 본인의 옥중에서 자필문이 나와서 뭐 여권 정치인을 타깃 뭐 이런 발언이 나왔을 때 여야에서 바라보는 이 김봉현 전 회장 이 인물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도 많은 분들이 좀 여러 가지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점도 저는 마찬가지인데요. 조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는 데는 저도 공감합니다. 예. 뭐 김봉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누가 웃고 또 다르게 얘기했을 때 누가 웃고. 근데 저는 결국 이것도 이제 본질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옛날 한명숙 총리 수사 때도 그랬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도된 신계륜 김재윤 의원 관련된 데서도 그렇고 과정이 똑같습니다. 예. 약점이 있는 피의자를 데려다가 수십 차례 불러서 검찰이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는. 근데 김봉현 회장도 사실은 보석을 원했다는 거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거나 예. 그리고 나중에 집행유예를 받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초기에는 그 방향으로 최소한 강기정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 하는 데 따라서 협조하다가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진실을 얘기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사 3명 접대는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저는 추미애 장관이 이번 수사 지휘권 문제를 이렇게 강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팩트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과 달리 즉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뭔가 캥기는 게 있었어. 예. 그리고 또 가족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찰 개혁에서 제일 핵심적인 게 검사들의 권력이 기소권보다는 기소 안 할 권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검사들이 기소되는 비율이 일반인들의 4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래왔던 그리고 이번 검사들에 대해서 향응받았다는 검사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 안 했다는 게 이제 밝혀지는 과정이 그리고 이전에 뭐 곽용욱 씨나 김민성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수십 차례 불러내서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방향하고 같은데 저는 김봉현 회장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먹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라임 사태 그리고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은 공수처를 통해서 이제는 이 문제를 좀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수사 주체를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좀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조금 눈길이 갑니다. 처음엔 이제 줄곧 특검이었는데 예. 어제 이제 공수처를 그렇다면 조금 이렇게 바꿔서 이른바 독소 조항을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독소 조항을 좀 제거하고 그렇다면 이런 공수처라면 이 규명하는데도 뭐 특검과 병행할 수 있다라는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예. 좀 다소 의외였거든요. 그러니까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건이 정치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그냥 평범한 형사 사건이면 네. 뭐 이렇게 논란도 되지 않을 거고 또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서 검찰이
이 이제 정권에 가까운 검사들로 완전 이제 장악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뭐 정치적으로 의미 없는 사건이면은 굳이 뭐 이렇게 편향된 수사를 할 필요도 없는데 이 핵심은 권력형 비리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 라임 그 옵티머스에 투자될 때부터 부실 펀드고 사기성 있는 펀드인데 투자가 거기에 모아지고 특히 예. 공기업, 공공기관들도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된 과정에도 권력의 흔적이 보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그런 부실이나 사기성 있는 펀드 운용을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하고 일부는 그쪽하고 또 밀착이 돼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거에도 권력의 그림자가 또 어려운거리고 네. 그 뒤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좀 전에 쭉 설명을 드렸지만은 명백히 드러나 있는 문건이 자기들이 압수수색해가지고 또는 이제 그 피해자들이 제출한 문건에 여권 관련된 정관계 관련된 사람들이 그 언급이 되고 있고 나중에 그게 또 그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일부는 또 기소까지 되는 상황인데도 그걸 이제 덮어버린다든가 예. 옵티머스 관계자들이 그 관련된 진술을 한 것도 조사에서 빼버린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이런 것들이 다 투자 과정, 관리 감독 부실 과정, 그 촉소 또 은폐 수사 과정 이 모든 게 이제 권력형 비리의 이제 그 실체를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지금처럼 추미애 장관이 완전히 싹 그냥 물갈이 해가지고 권력의 하수인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받는 검찰이 아닌 예. 독립적인 특검에 의해서만 이 권력형 비리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 그리고 여당에서 공수처 이런 사건이야말로 공수처가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를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공수처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그 정치적으로 중립된 기관일 때만이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데 작년 연말에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우리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 공수처법은 지금 저 검찰이랑 똑같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공수처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개정하자. 개정해서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하고 그러면 특검부한테 이 사건을 맡겨도 되고 공수처에도 맡겨도 된다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고 그래서 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시처리 정말 제안 근데 뭐 민주당에서는 전혀 뭐 네. 이게 왜 뭔 관계인가? 이거는 같이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입장 아닙니까? 네, 저는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이 예. 동명이인들 이름을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상임위에서 공개해서 김진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미리 경고까지 했는데도 그 이름을 공개를 했어요. 예. 전화 한 통씩만 했으면 그분들이 아무 관계없는 저는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이게 바로 정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수처는 이미 법이 통과돼서 그리고 언제까지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시한도 훨씬 넘겨 있는 상태인데 그건 하고 특검에 대한 주장은 뭐 그것대로 해서 이건 별도의 사안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걸 연계시키는 정치는 저는 이제 국민적 지지도 받기 어렵다. 왜 공수처가 중요하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건돼서 기소되는 비율이 일반인들은 40%인데 검사들은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도 검사들이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라임 옵티머스 수사 전체를 공수처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틀의 수사는 검찰에서 하고 검찰이 제대로 하리라고 믿기 어려운 검사들에 대한 수사나 예.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공수처니까 네. 거기서 하자는 이제 그런 취지인데 이걸 자꾸 연계해서 이렇게 되면 저는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점점 더 정쟁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견해차가 크게 되다 보면 국민의힘 쪽이 이 이른바 숫자의 정치 측면에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될 텐데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데드라인 이후에 26일 이후에 뭔가 이 공수처법 통과를 위한 절차들을 밟아갈 것으로 현재로서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그 공수처법이 정상화되는 걸 전제로 해서 저희가 추천할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예. 대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좋은 분들을 물색을 하고 있고 또 일정 부분 또 확보도 돼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공수처장이 대통령의 권력의 청와대의 입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해서 말 그대로 권력형 비리, 대통령과 그 주변 측근 또 정권의 실세 이런 사람들의 비리도 가감없이 조사할 수 있고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공수처법을 만드는 게 더 우선적인 과제고 네. 여당은 뭐 막무가내식으로 작년에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그 법대로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 법에서 야당에게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 준 그것마저도 일방적인 개정을 통해서 박탈하겠다고 완전히 이제 대통령의 딱 입맛에 맞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대통령하고 코드가 딱 맞은 사람, 대통령 심기대로 수사를 해서 내로남불. 내 편은 무죄고 반대편은 유죄. 예. 여권은 무죄고 야권은 유죄인 그런 수사를 할 공수처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어. 사실 뭐 지난번에 보셨지만은 뭐 임대차 3법이라든지 또 세법이라든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 보면 이것도 아마 그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우리 야당이 그런 걸 걱정하는 국민들의 뜻을 반영 안 하고 대변 안 하고 그냥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어떤 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이고 권력형 비리를 단죄하는 좋은 제도인가, 예. 좋은 좋은 법, 예. 또 좋은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저희의 대안은 예. 계속 내놓아야죠. 혹시라도 민주당에서 이제 여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뭐 장외투쟁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럴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법에 있는 야당의 최소한의 장치마저도 완전히 무력화되고 대통령이 자기 말 잘 들을 사람 임명하는 제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지금 검찰도 완전히 장악돼 있는데 그보다도 더 힘센 공수처를 또 하나 더 만든다는 것밖에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완전히 암흑 시대로 들어가고 예.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실 그냥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제가 짧게 예.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정말 좀 저는 조혜진 의원님 답지 않게 좀 반헌법적이고 반의회주의적인 지금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국회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처리된 법이니까 그것대로 공수처 만들어야죠. 근데 개정안을 내놓고 이 개정안대로 공수처의 내용이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공수처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리 다 단정을 하고 계신데 아니 구성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갈 거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지 그건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이 추천한 2명만 반대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고자 하는 사람 안 되게끔 하는 조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안전장치까지 다 있는 상태에서 공수처는 우리가 법에 정해진 대로 해보고 미흡하면 그것을 고치기 위한 개정안은 따로 내시고 그리고 이것과 연계하지 말고 라임 옵티머스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면 특검법 내시고 네. 그리고 국회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이걸 자꾸 연계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대해서 그건 나쁜 공수처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건 좋은 공수처고 이런 이분법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뭐 두 분 하시는 말씀 너무 많으시겠지만 도대체 이 공수처와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사태, 특검 이 용어들이 함의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종국에 어떤 결론을 맺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단언할 수가 없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유기용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